안녕하세요. 저는 백예슬이고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영국에서 약사 되는 법, registration부터 NHS 병원 약사 합격까지 그런 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진짜 문과 출신이고요. 외고 외대를 나왔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파운데이션을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노팅엄 약대를 들어갔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프리레지가 이제 졸업 후에 1년 동안 하는 인턴 약사의 개념이고요. 그거를 리버풀 대학병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가 된 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 밴드 6 약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일단 영국 약사 커리어 로드맵 어떤 식으로 영국 약사가 되는지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에서 좀 제가 힘들게 느꼈던 점 그래서 팁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프리레지 1년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병원 합격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공 약대생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국 약사 커리어 로드맵은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4년제 엠팜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졸업 후에는 52주 인턴 과정을 하는데 이 인턴 자리는 오리엘이라는 전국 시험 등수로 배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자리를 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부터는 무조건 이 시스템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고시를 한 48주 그쯤 트레이닝 그쯤에 이제 국가고시를 치고 두 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는 계산, 두 번째는 클리니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AC에서 약사로 면허증이 나오려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트레이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요. 그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에 맞아야 되고 또 이제 슈퍼바이저가 파이널 사인오프 등을 이제 충족을 다 해야 약사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리어 선택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말하자면 이제 병원 약사가 있고, 커뮤니티 약사는 이제 밖에서 일하는 부츠나 슈퍼드러그에서 일하는 약사 또는 프라이빗에서 그리고 프라이머리 케어는 GP 이런 의사 클리닉이 있거든요. GP 클리닉 거기서 일하는 약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가는 인더스트리 약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PhD를 하는 아카데미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들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트레이닝 자리를 구하나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전국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4학년 학기 초에 이 전국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situational judgment test라고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1등, 2등, 3등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정한 다음에 그게 이제 답이 되는데 솔직히 답이 없는 시험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calculation이 있는데, calculation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preference를 다 할 수 있어요. 한 3천 몇백 개의 자리가 나고, 또 저희 때는 3,300명이 지원했고, 자리가 한 3,900개. 그러니까 모두가 자리를 갈 수는 있죠. 인턴 자리를 갈 수 있는데 본인의 preference, 뭐 하스피털에 가고 싶다, 인더스트리 가고 싶다, 커뮤니티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전국 등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또 비자는 OEL 시스템에 적혀 있어요. 스폰서를 해주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또는 graduate 비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비자를 할 수도 있고요. 국가고시는 어떤 시험인가요? 계산 문제 40문제,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120문제로 되는데 합격률은 80% 이상으로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합격 못했다는 얘기는 잘 들은 적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통과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저도 진짜 음, 열심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음, 그리고 사설 인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사설 인강을 구매를 하니까 어쩔 음, 수 없이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 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진짜 인강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본인 혼자서 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이거 공부하려고 하니까 인강의 도움을 받으면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플러스는 있죠. 국시 외에 어떤 것을 충족해야 되나요? 아까 말했듯이 e포트폴리오라는 것을 52주 동안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매번 자기가 뭘 했는지를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이거를 만족한 44개의 러닝 아웃컴이 있나? 근데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다 해서 그걸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슈퍼바이저가 이제 사인오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때는 첫 번째 배치인데 첫 번째로 프리스크라이버가 됐어요. 그래서 프리스크라이빙을 하는 또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90시간 동안 프리스크라이빙 액티비티를 해서 다 충족을 시킨 다음에 이제 프리스크라이버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그분이 사인오프를 해주면 이제 프리스크라이버 사인오프 됐죠. 그다음에 52조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모든 걸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파이널 사인오프를 해줘요. 이 두 개가 큰 포인트로 작성이 됩니다. 만일 시험을 통과를 했어도 사인오프가 안 되면 약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 필요 서류들,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팠는데, 혹시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장님께 얘기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열심히 막 대사관에도 음. 전화하고 서류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의외로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쳤던 여름 파스마크는 40문제 중에 27문제, 이게 계산이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이 120문제 중에 75개. 그래서 사실 쉽게 거뜬히 다 통과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이제 병원 트레이닝 이어인데요. 사실 모든 병원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듣고 본 병원 중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병원이 제일 체계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에듀케이셔널 리드가 존모어 네. 교수님 출신이기도 하고 되게 열정이 넘쳐서 트레이닝을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데 저는 52주 동안 이제 로테이션을 응급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 로테이션을 엄청 많이 했고요. 이제 디스펜싱, 아큐시 체킹 이런 거 이제 조제실에서 일하는 거는 4주만 했어요. 근데 보통 다른 병원들은 그걸 2달 시키기도 하고 3달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네. 게 혹시 어느 병원 어디서 한 거예요? 리버풀 유니버시티 호스피tal. 그래서 음. 리버풀 대학병원이요. 아, 예.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병동에서 임상 이제 트레이니 약사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prescribing rotation은 응급실에서 했습니다. 각자가 다들 prescribing 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요. 로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서 했다. 그러면 prescribing을 요즘에 유명한 몬자로 이런 위고비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하이퍼텐션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약국에서 GP로 보내기도 해요. 이 90시간을 이수하라고. 그래서 의사 밑에서 그 90시간 동안 뭐 하이퍼텐션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했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보통 아침 회진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아침 회진에는 보통 약사,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조금 높은 의사 교수님들이랑 회진에 참여하면서 약을 어떻게 할지, 누가 퇴원을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싹 다 만들어야 해요. 그 약 리스트를 만들면 이제 의사가 지금 처방한 현재 약 처방전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맞는지 어떤 게좀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카운슬링, 항생제나 뭐 새로운 약들 이제 나오면 환자들한테 가서 카운슬링하고 마약류 관리도 합니다. 컨트롤 드럭스 주로 이제 저희 일을 많이 시켰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약류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병동 마약류 예를 들면 이제 폐기될 것들 또는 마약류 제대로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차트랑 또 랩 결과, 뭐 피검사 결과나 뭐 여러 가지 ECG 결과나 이런 결과들 나오고 환자 노트들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약을 리뷰를 해요. 이 약이 제대로 처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TTO라고 마지막에 이제 퇴원할 때 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약사가 이게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TTO를 준비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옥스퍼드 가서는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리스크라이버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높은 약사들의 경우에는 그냥 필요한 약이 있으면 본인이 그냥 처방을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 트레이니 약사의 장점. 이건 그냥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진짜 배우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이 배우는 거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는 엑스트라다. 그러니까 가서 배워라. 그래서 뭐 수술실 참관도 꽤 했었고요. 되게 재밌는 일이었고, 또 그 국가고시를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좀 시켜주게 하려고 모두가 퀴즈를 엄청 낸다던가, 이런 게 있고, 또 티칭 세션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하이퍼텐션 티칭 할 거니까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라. 이러면 다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국가고시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병원 트레이니의 합격률이 89%, 커뮤니티가 68%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나요. 왜 그렇냐면 진짜 안타깝지만 저희는 일하면서 공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시험 치기 한 4달 전에 오후에는 웬만하면 도서관에 보내줬거든요. 또 1대1로 과외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 집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했고 또 시스템이 아무래도 NHS가 이제 큰 그 기관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그냥 대기업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점은 주변에서 이제 다 한국에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부츠나 슈퍼드러그는 되게 잘 해결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인디펜던트한 프라이빗 약국, 그 약국 주인 한 명, 그 다음에 트레이니 약사 한 명, 디스펜서 한 명, 이렇게 3명이 있는 그런 약국에서 음. 일을 하면 약국장이 정말 주인이고 나의 슈퍼바이저고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트러블이 어, 많아서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치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섞어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조금, GP 조금 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커뮤니티만 한 분들은 뭐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한 병원 취업을 하는데 장점이 있는데 어, 이게 병원 취업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병원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지역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붙인 게 1등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니 호스피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어요. 진짜 수없이 많은 병원들. 근데 제가 이제 리버풀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옮기는데 진짜 힘들게 옮겼거든요. 그리고 음, 리버풀 병원에서 트레이니를 하는데도 남아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도 꽤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모두 밑에 병원을 가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해서 모두 취업이 다 되기는 했지만, 어, 병원에 경험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딱 이 시기에 병원을 간다는 진짜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음, 1년 동안 이렇게 병원 약사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이 필요하지 않는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뽑기는 조금 꺼려 할 음, 수는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보통 6월 시험, 11월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6월 시험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친 친구들과 함께 경쟁했을 때는 병원 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위에 사람들이 다 말하기로는 11월까지 기다리면 11월에는 코호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출신도 충분히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차이가 있죠. 제가 주변에도 계속 가지 말라고 잡아요. 갈 수 있다고. 커뮤니티도 갈 수 있으니까, 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연차. 저희는 이제 연차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쓰고 싶으면 무조건 쓸 수 있고, 또 이제 NHS는 다 똑같이 27일을 주고요. 공휴일 이제 8개 해서 35개. 저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한국도 많이 가고, 되게 자유롭게 음. 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 합격 후기는 일단 지원 과정은 NHS Jobs라고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고들이 여러 개가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일을 시작하는 거를 원했으니까 12월에서 1월부터 그 사이에 공고가 이제 엄청 많이 뜨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는데 이거는 이 NHS는 트랙이라는 시스템으로 모두 다 이제 그 리크루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서류 제출, 뭐 personal statement, 자기소개서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옥스퍼드는 기술 면접 1차 이제 서류 합격하고 나서 기술 면접 받고요. 그다음에 인성 면접 받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약사 면허증이 나와야 돼서. 그래서 오퍼는 한 2월, 3월 그쯤에 났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오퍼는 저번 주에 받았거든요. 약사 면허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personal statement 팁을 드리자면 이제 공고에 person specification이라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각 항목에 내 경험을 연결해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너무 이제 깊게 옥스퍼드에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리버풀에 있는 이런 리크루트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채점표가 다 있대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채점표에 가깝게 이 person specification이랑 맞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춘 다음에 기타 경험. 저는 이제 NHS에서 Learner Council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NHS의 각 지역의 대표 트레이니 약사들이랑 여러 이제 NHS 윗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트레이닝 이열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같이 뭘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예요. 거기 회의에 이제 맨체스터랑 리버풀 이 지역의 대표로 뽑혔는데요. 이거는 병원 약사가 아니고 커뮤니티 약사도 충분히 다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고가 다 메일로 올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들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큰 스펙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인더스트리 갈 경우에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경험, 또 이제 약대 실습생. 약대 실습생은 뭐 병원이든 커뮤니티든 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실습생들이 왔을 때 그냥 뭐, 너 일해? 이게 아니라 커뮤니티라도, 강의를 뭐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조금 알려주면서 이걸 이제 면접에 서 녹이는 거죠. 나는 이런 강의를 했다. 약대 실습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어딧 프로젝트라고 이게 이제 감사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모든 트레이니들이 다 해야 돼요. 커뮤니티건 GP건. 근데 이 어딧이 너무 중요한 게 면접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더라고. 너는 어떤 어딧을 했니?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이 모든 게 이제 다 면접에서 밑거름이 되니까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기술 면접, 1차 면접은 진짜 너무 unfair 하지만 병원에서 일했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제 오리에를 잘 칠 자신이 없다라고 해도 39주 커뮤니티, 13주 병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가기도 되게 쉽고. 그런 친구들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실 커뮤니티 출신인데 13주 병원의 기반으로 맨체스터 대학병원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맨체스터 대학병원이 정말 붙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병원에 가고 싶다 하시면 13주라도 이렇게 있는 걸로 고르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약 관련 지식,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 준비하다 보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라서 말할 수 있고, 시나리오 관련 질문, 이런 거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환자가 갑자기 무슨 상황에 처했다. 너는 어떤 약을 스탑하고 어떤 약을 줄 거냐. 이런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각자 병원마다 trust value가 있어요. 이 trust가 병원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병원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냥 하면서 끝날 때, 이거는 trust value 뭐랑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미리 조사를 해왔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그 다음 인성 면접은 이제 그냥 예상할 만한 경험 관련 질문들, 뭐 팀워크 질문 이런 것들. 준비 과정은 이게 너무 쉽게 적어놨는데 예상 질문지 준비 연습인데 사실 저는 수능할 때보다 이 옥스퍼드 면접을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사실 리버풀 들어가자마자 계속 질문지를 몇 달 동안 만들었고,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를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면서도 그 예상 질문지에 넣으면서, 나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 경험을 말해야겠다라고 매일매일 그거를 했었고, 또 이제 선배랑 상사들한테 피드백을 되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뽑는 사람들, 진짜 우리 약재부의 최고 대빵한테도 가서 나 너무 절실한데 조금 해주면 안 될까? 이래서 인터뷰를 되게 부탁을 해서 가상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간다면 갈 수야 있겠지만 병원 출신이니까 너무너무 옥스퍼드에 가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보니까 경쟁률이 진짜 높아서 한 끗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 중에 한 명도 저랑 같이 3차까지 갔었는데 대답은 다 똑같아요. 맞춰봤는데. 근데 정말 하나의 대답이 달라서 그 친구는 대기를 받고 저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이게 합불이 결정났고, 정답을 다 말해도 그 이상으로 그냥 계속 말했어요. 말을 끊어도 그냥 계속 말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들 한 열 몇 개씩 지원을 하거든요, 병원을. 근데 저는 이제 리버풀도 안 했고, 난 여기만 했다. 정말 여기만 했다라고 어필을 했죠. 예, 그게 좀 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음. 현실적인 조언은 오리엘 시험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많은 친구들이 1년 하고 나 한국 갈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 1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사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이왕이면 1년 동안 마음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서 프리퍼런싱을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1년 다니니까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많은 친구들이 런던에 가고 싶기 때문에 런던을 1순위로 해서 사실 어떤 약국인지도 모르고 다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팅엄에 다닌다. 근데 노팅엄에 다니면 자기가 이제 실습도 나가고 알바도 하면서 주변에 아는 약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는 약국들을 넣었을 때는 아는 곳이니까 편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슈퍼바이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모르는 곳에 진짜 뭐 어떤 사람은 브릭스턴에 간 경우도 있어요. 모든 환자가 흑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1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 약국에도 가보고 조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이제 좋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만 300개를 넣었어요, 초반에.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맨체스터 제일 넣었고 리버풀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쭈루루 전국을 다 넣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두 번째가 됐지만 저는 만일 코너를 갔어도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른 친구들은 진짜 바닷가 마을을 가도 병원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1년만 해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커리어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앞으로의 커리어가 결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갔다가 병원을 가는 게 가능하지만 진짜 두 배, 세 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붙고 쉽게 병원 가면 이제 좋잖아요. 그리고, 약대에 들어가는 거, 주변에서 이제 어느 약대가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약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맞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이 맞지 않아서 마음고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지역이 맞을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사실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 리크루트를 할 때는 트레이닝을 어디서 했냐를 보지, 대학을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리버풀 대학병원 리크루트ment 하는 걸 봤어요. 근데 1차 서류를 병원이어도 안 유명한 병원은 그냥 병원 이름만 보고 다 리젝을 시켜요. 왜냐하면 어, 몇백 명이 지원을 하거든요. 한 3, 400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면접은 진짜 많이 해도 100명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플로어가 어디냐 그랬을 때 자기 병원을 적어요. 인플로어가 어딘지. 그거를 보고 1차를 걸러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보고 거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거르고 대학은 음, 나중에 정말 나중에 가서 뭐 결정이 될 수도 있죠. first class냐, second offer냐 이런 걸로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 대학은 진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약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졸업하는 게.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보다는 저는 이제 진짜 졸업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가고시도 중요하고 프리레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꿈과 목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적은 게 저도 이제 약대를 처음에 들어갈 때 한국에 오는 걸 목표로 두고 했어요. 무조건 나는 5년 안에 빨리 한국에 가야지. 그래서 약대를 다니는 동안 뭐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뭐 동아리나 이 정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만 두고 다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볼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만약 진짜 끝나고 한국에 가더라도 여기서 뭐 1, 2년 일한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게 결국에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도, 아, 나는 이제 내년에 한국 갈 거니까 그냥 런던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야. 이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프리퍼런싱 하지 마시고,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뭐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리버풀 대학병원에서도 저희 이제 트레이니가 본원이랑 분원 합치면 한 1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든지 상사가 아 이거 누가 할래? 이러면은 다들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엑스트라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 CV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저는 그때 yes girl이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한다고 했더니 그게 결국 다 CV에 쓸 수 있는 거고 다 면접에 쓸 수 있는 거라서 작은 거라도 뭔가 해보면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약대를 다니고 했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아직 그 약대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그 뭐지, 인터뷰할 때 1차, 2차, 3차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직접 가서 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했어요? 일단 1차는 서류고 그다음에 2차는 가서 했고요. 어, 3차는 가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 선택이었어요. 음, 2차는 직접 갔어요. 왜냐하면 2차, 3차가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들도 계속 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네. 아, 그럼. 그러면 1차, 2차, 3차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뭐, 아까 보니까 기술 때는 어, 있고 뭐 이러니까 기술 시간이 거의 돼요. 면접은 네, 2차는 1시간 꽉 채워서 했고요. 네. 2대 1이었어요. 2가 면접관, 저가 1. 그래서 2대 1로 1시간 면접했고, 인성 면접 3차는,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서, 뭐, 빨리 끝나면 30분도 되고, 길게 끝나면 40분도 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원하는 대답을 하면 빨리 끝내주고,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그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더 시간이 걸리긴 해요.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 약사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실력도 문제지만 그 비자를 줄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된다. 그다음에 뽑을 수 있는 수가 너무 제한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설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도 그렇고 병원을 취업하는 거 보고 이게 가능해? 왜 이렇게 생각을 아, 했거든요. 네, 경쟁돼요. 저는 그 비자를 필요하지, 아니, 제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배우자 비자로 가기 때문에 저는 네.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런던은 진짜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연이가 붙은 게 네. 거의 뭐 한두 명 자리 뽑는다고 했나? 10명, 네. 10명, 12명 중에. 그런데 리버풀에서는 사실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그냥 해줄 테니까 와라고. 그래서 제약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이 음. 여기 들어왔는데, 네. 문과생이었는데 약대 공부 어렵지 않으셨나요? 사실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화학이나 수학을 엄청 요구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암기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은 조금 어려운 건 있었지만 사실 파운데이션 하면서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 저는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그때 동안 화학 공부하면서 충분히 따라갈 만했고 주변에 문과생이 꽤 많아요. 그치만 막 그것 때문에 과학이 어려워서 막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게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걸 배워서 네, 뭐 어렵지 않았고 거의 외우는 게 대부분이어서 문과는 또 잘 외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또 영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보다 사실 영어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방학 때 하신 일이 있는지 지역을. 근데 사실 저는 노팅엄 이제 출신이고 뭐 그렇게까지 방학 때 한 게 없는데 하나 하려고 했던 건 아스트라제네카 인턴을 하려고 마지막 3차까지 붙었거든요. 근데 4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진짜 안타깝긴 해요. 그거 붙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뜨면 열심히 다들 해보세요. 이런 인턴 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은 일단 스포츠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양궁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한국 소사이어티 이런 것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서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은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이제 영국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영어가 확실히 빨리 는다랑 이제 진짜 재밌는 학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딧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어딧은, 사실 이제 프리레드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마 약대에서 조금 가르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초반까지 하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프리스크라이빙,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의 옵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병원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랑 약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전체를 엑셀을 뽑아가지고 퍼센트를 매겨요. 그 다음에 그 퍼센트를 매긴 걸 가지고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 이제 액션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디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험 준비를 위한 팁.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주변에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리엘 어떻게 잘 치냐고. 저도 제가 어떻게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주변에 그 대학병원 붙은 친구들은 다 공부 안 했대요. 다, 나 그냥 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보면 백인 여자애들. 정말로 제가 이거를 진짜 말하는 게 이거는 유색 인종에게는 정말 불리한 시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저희 병원에는 저 빼고 아시안이 없어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아시안 약사인데 그 정도로 아시안이 치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살아왔고 그게 몸속에 배어 있고 얘네의 생각 프로세스를 담은 시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일단 옐로북이라는 북이 있어요. 그 이제 3학년 되면 다들 이제 아마존에서 사실 건데 그 책을 여름방학 한 3개월 동안 이제 매일매일 조금 풀었어요. 한 30분씩이라도. 그리고 이제 NHS인가? 가당 그 시험을 내는 GPA인가?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분석을 해서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여기는 1번 뭐 간호사한테 말한다. 2번 뭐 자기 상사한테 말한다. 3번 뭐 안 한다. 이 프로세스를 다 그냥 적어서 제가 진짜 문과생처럼 외웠어요. 저는 외워서 시험을 쳤고 다른 애들은 여기 살아온 어드밴티지로 잘 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잘 친 케이스가 있으니까 진짜 잘 가고 싶으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에 사설 인강에서 인강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내의 약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와 해진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연봉 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 약국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와 비교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약사의 위상은 한국보다는 꽤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처방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위에 처방 약사가, 이런 거 처방할게? 이러면, 진짜 전적으로 맡아줘요, 의사가. 의사, 이제, 컨설턴트 되는 교수님이, 해줘, 제발, 부탁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항생제는, 모르겠다. 약사팀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맡겨버려요. 약은 무조건 저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든 처방을 하면 그 옆에 verification이 있어요.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약사가 verification을 다 해야 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가 동의를 안 하면 의사한테 말을 해요. 이 약 잘못되는데 바꿔줄래? 그러면 다 바꿔줘요. 웬만하면.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위상은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연봉은 이제 NHS 병원 약사 연봉을 검색하시면 싹 다 나오는데요. 트레이니 약사는 밴드 5로 시작을 하고, 이제 레지스터 되고 나서는 밴드 6로 시작합니다. 근데 6, 7, 8, 이 정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9가 제일 위인데, 9는 이제 각 병원에 한 명씩밖에 없는 이제 진짜 대빵 약사고, 그래서 6, 7, 8이니까 사실 들어가면은 테크니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1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3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20년을 일해도 6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죠. 6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오더를 내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하면 다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밴드 6 연봉을 쳐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가는 거는 런던 빼고는 다 동일해요. 전체 잉글랜드는. 런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주거든요. 그냥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저는
39.999 뭐 이래서 거의 40K를 받고 들어가거든요. 40K면 한국 돈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한 7, 8천? 근무 시간은 어, 각 병원마다 다른데 일단 37.5시간을 보통 일을 하고 어, 리버풀에서는 9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줬었고요. 옥스퍼드는 똑같이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점심시간 30분 준다고 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무 시간이 막 타이트하진 않아요. 진짜 제가 여기 남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워킹 컬처가 너무 좋아서 남고 싶은 건데 근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너무 착해요.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마지막 날에 엄청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리버풀 나갈 때. 너무 아쉽고 어, 슬퍼가지고 또 헤어지는 게 슬프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네, 프리레이즈를 네. 할 때 그 병원에서 일하는 뭐 약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약사분들도 진짜 잘해주시고, 또 테크니션 분들도 잘해주시고, 그 NHS의 그 일하는 컬처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좀 다 포용하는 컬처라서, 누구를 막 탓하지도 않고, 사실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내 딸처럼 해줬어요. 그 안에서. 차별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막,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다녔는데, 그 커뮤니티 간 친구들 울면서 다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시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 그, 진짜 인생의 행복한 시간 중에 1년이었거든요. 그 네. 프리레지가. 그래서 그 프리레이즈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그죠.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거라든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분들의 그 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쪽은 너무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그리고, 근데 물론 진짜 약사가 되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일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휴가도 엄청 자유롭게 다니고, 또 진짜 다들 즐겁게 다니거든요, 병원을. 약국 약사와 제약회사 약사. 약국 약사는 레지스터 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60K, 그 다음에 시골 이런 데 가면 80K도 받는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는 로컴 약사로 가끔 일할까 생각도 하거든요. 로컴이 이제 살짝 알바 약사 같은 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학회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너무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 언니 중에 한 분이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그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그 크로아티아 출신 약사였어요. 근데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컨버전을 하려고 리버풀 프리레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연봉은 진짜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한 100에서 150K 정도? 되게 많이 받는. 되게 워라밸도 엄청 좋고. 네. 혹시 프리레지 때 비자는 그레이주에이션 스킬 워커 중에 어떤 걸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인 바이 개인인데, 저는 그레이주에이트 했어요. 왜냐면 리버풀이 이렇게 좋은 병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레이주에이트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좋은 병원인지 알았으면 스킬 워커 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이 내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나는 프리레지를 진짜 잘 끝내야 되고, 이 1년을 무사히 끝내서 약사가 돼야 되는데, 비자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레이주에이트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레이주에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그 인플로어랑 상관이 없이 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고. 근데 대신에 스킬 워커를 하면은 5년짜리 영주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 5년이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리레지 때부터. 그러면 4년만 더 일하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킬 워커도 좋고 만일 병원을 가신다면 NHS는 무조건 스킬 워커를 주기 때문에 스킬 워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년 8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다시 저 옥스퍼드 간 것처럼 취업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즉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스킬 워커를 비자를 달라고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레듀에이트에
의미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런던에 커뮤니티 했던 친구가 스킬워커를 주신다고 해서 그레이주에이트를 안 하고 스킬워커를 했는데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안 준 거예요. 비자를. 음,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한국에 가서 변호사를 쓰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해서 겨우겨우 비자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큰 데를 가시면 해줘요. 부츠 이런 데 가면 무조건 해줘요. 근데 작은 데를 가면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왜냐면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진짜 약사 되는 게 중요하니까. 프리레지부터는 진짜 사회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네. 학교 수업하면서 또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되시나요? 아니면 체력이 좋으신 건가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수하다고 말해야 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짧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짧게 매일 해요.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짧게 한 3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어, 동아리도 많이 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파티를 진짜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거의 매주 갔고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그리고 음, 트레이닝의 지원 시 성적만 중요한가요? 인턴 경험이 없으셨다는데 트레이닝은 아무런 것도 안 봐요. 그냥 오리엘 시험 이거 하나만 봐요. 내 인적 사항도 뭐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오리엘 음, 시스템에서 그 이게 국가 시스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확정한 다음에 병원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병원은 아예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음, 오로지 그 시험과 시험 등수, 그 다음에 자신이 한 preference로만 배정이 돼요. 그래서 성적 아예 안 보고요. 그 다음에 경험 아예 안 보고요. 그냥 그 시험만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거는 그 트레이닝 기간 동안 했던 걸로 봐요. 그 트레이닝 기간 동안 뭘 했냐, 어떤 경험을 했냐. 근데 거기서도 저처럼 뭐 밖에서 러너 카운슬 이런 거 대표하던가 밖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스펙을 계속 쌓는 거. 물론 학교 다닐 때 뭐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되게 좋아요. 자신의 그 좋은 씹인데 제가 이제 면접을 하면서 느낀 결과로는 학교 얘기는 아예 묻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무슨 대학 나왔어?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제가 1등급 받았다라는 얘기도 못 했거든요. 면접 때는. 그래. 그치만 어, 그, 1등급도 네. 중요하다고는 들었어요. 그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다 스펙이 똑같은데 그러면 1등급 뽑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 이제 거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뭐 한국에 그죠? 좀 미련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사실 이제 연차가 35개나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 합하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진짜 자주 갈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멋진 경험을 하고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처방권도 있고 약사의 권한이 너무 높고 사실 거의 의사처럼 일하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테크니션이 하는 조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처방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건 진짜 음, 제 성향상 더 안정적인 걸 꿈꾸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하는 친구들은 한국 돌아가는 게 훨씬 잘 맞고 되게 마음이 편하고 그럴 수 있죠. 영국 약대 졸업 비율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약사를 근무하신 분지 얼마 되시? 영국 약대 졸업 비율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간에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 사라져요. 그러게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정말 좀 몇몇 분 제외하고는 한국에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죠? 근데 일단은 한국에 와서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 중에 다시 영국 가겠다 해가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약사 라이선스는 또, 그죠? 지금 아니면 또 따기 힘든 왜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졸업을 하고 했을 때,
같이 그쵸. 따야지. 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 네.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 실제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약사에서 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약사의 위상이라든지 그저 의사하고 동등한 역할을 좀 시행한다든지 왜 책임감을 훨씬 많이 준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좀 뭐랄까 보람을 좀 느낀 경우 왜 이런 네. 사람들이 좀 영국에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상대적으로 노팅원에서 배우고 이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한국에서 조금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병원 약사를 계속 할 생각은 아니고, 사실 저는 인더스트리를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인더스트리를 가려면 또 병원을 몇 년 다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발판으로 또 옥스퍼드를 정한 이유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 가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약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회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제약회사를 가고 싶다. 뭐, 아니면 일본 제약회사를 가고 싶다. 글로벌로 가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진짜 큰 스펙이기 때문에, 그것도 음, 경쟁력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교고 병원이 그 인터내셔널 그 의사들은 거의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브리지에서는 전 세계 한 24명, 30명 정도 뽑는데 옥스퍼드는 한두 명 아니면 뭐 많아야 5명 정도 뽑고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슬 학생이 그죠 했다고 하길래 그리고 또 옥스퍼드의 그런 뭐 의료 체계라든지 병원 시스템 뭐 이런 걸 경험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라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좀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 뭔가 음. 할 때, 저도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바쁠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좀 기억이, 그죠? 6년 전부터, 그죠? 확 스쳐가요. 그때 많이, 그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재학생들 좀 이렇게 도와줬던 것들 다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마무리까지 이렇게 좀 됐던 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